어떤 캐릭터가 공포의 대명사, 무서움의 대명사로 불린다면 그건 어떤 캐릭터일까요? 떠오르는 캐릭터 있으세요? 단순히 흉측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오래 두려워해온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린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100편이 훨씬 넘는 제작을 거쳐서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다면, 자, 오늘 이야기할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네, 두둥! 드라큘라입니다. 네, 영상이 된 소설 시리즈는 왜 어떤 소설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 살아남고 결국 영상이 되는지를 구조를 분석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를 해석하고 만들고 통제하고 설계하고 신화가 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드라큘라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남자에서 시작합니다. 조나선 하커. 이 사람이 일 때문에 동유럽의 한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의 주인이 드라큘라 백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한 귀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거울에 비치지 않고, 너무 놀랍죠?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밤이 되면 행동합니다. 하컨은 깨닫습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후 드라큘라는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여성 루시가 이상한 병에 걸립니다. 밤마다 점점 약해지고 목에는 이상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루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피를 먹어야 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 헬싱.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거는 병이 아니고 흡혈귀의 짓이다. 드라큘라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사람을 같은 존재로 바꾸는, 퍼지는 존재라는 것, 전염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드라큘라를 찾아서 완전히 끝내주어야 이 모든 비극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적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본거지까지 찾아가서 드라큘라를 죽이게 됩니다. 네, 이 드라큘라 이야기는 괴물을 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공포를 막으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뱀파이어를 잡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의 저자는 브램 스토커입니다. 오늘날 19세기 공포 문학의 3대 거장 중 하나로 불리는 분입니다. 스토커는 병약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아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괴담과 요정 이야기에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취향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한 아이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꿔주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을 공부했고 소설가이기도 했지만 극장 매니저였습니다. 스토커는 극장 업무를 하면서 여가 시간에 소설을 썼다고 해요. 극장이 잘 운영이 안 되었던 것 같죠? 네, 여가 시간 또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볼 때 작가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좀 알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근대 뱀파이어 신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불리는 작품이고요. 현대 대중문화의 흡혈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는 완전히 새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일기, 편지,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있던 동유럽의 전설과 실존 인물이었던 블라드 3세, 체페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실존 인물이라니 정말 더 공포스럽지 않나요? 네, 동유럽의 전설, 흡혈귀 이야기, 그리고 죽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하나 더, 당시 사람들이 숨기고 있던 욕망과 불안,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괴물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공포라고 불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라큘라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라큘라는 눈앞에서 싸우는 괴물이 아닙니다. 이 존재는 숨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사람을 조용히 변화시키죠. 다른 존재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이는 괴물은 우리가 무찔러서 싸울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드라큘라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투가 아니라 침투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가 이후에 좀비 또는 바이러스, 그다음에 감염형 공포물 전체에 전부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드라큘라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공포가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혹합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이죠.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괴물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욕망의 이야기가 됩니다. 19세기 유럽은 굉장히 욕망을 억압하던 시대였죠. 네, 모든 것이 억압당했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외부의 공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공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괴물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드라큘라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고 논리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이야기 방법이 독특합니다. 편지, 일기, 기록 이런 조각난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공포, 이게 더 무섭거든요. 계속 머릿속 한구석에 잘 모르겠는 것은 남아있죠. 사실 잘 설명되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 항목은 끝나는데요. 설명이 안 되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모든 공포 영화의 기본이 됩니다. 네 번째, 드라큘라는 줄거리보다 사실 캐릭터입니다. 드라큘라 지금 만화로도 많이 나왔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를 상상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네, 송곳니, 또 긴 망토, 이런 빨간 입술에 묻은 피, 이런 걸 떠올리죠. 네, 그 원형이 된 이야기에도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진 않지만, 네, 시대마다 드라큘라는 계속 변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괴물로 나오기도 하고, 귀족으로 나오기도 하고, 로맨틱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몬스터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친근한 우리의 가족으로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이건 드라큘라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핵심 구조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피를 마신다, 밤에 움직인다, 사람을 바꾼다, 죽지 않는다. 이 몇 가지로 끊임없이 변형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아세요? 네,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튜어트.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머리 앞에 쑥 지나가죠? 네, 이 두 배우로 엄청 유명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시리즈로도 몇 작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드라큘라죠. 트와일라이트는 현대판 드라큘라로 불립니다. 밤에 활동하고
인간의 피를 마시고 인간과 사랑에 빠지고 위험하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존재. 이건 전부 드라큘라에서 시작된 설정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딱 달라졌을까요? 네, 공포가 로맨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드라큘라는 조용히 무너뜨리고 감염시키는 존재였는데 트와일라이트에서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드라큘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다른 변화의 요소입니다. 드라큘라는 무서워서 살아남은 캐릭터가 아니고 구조가 강해서 계속 변형되는 IP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도 되고 로맨스도 되고 액션으로도 됩니다.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상이 되는 캐릭터의 조건입니다. 5번째, 드라큘라의 공포는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공포가 퍼집니다. 나도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같은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공포.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긴장, 즉 텐션이 계속 확산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공포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 구조만 있으면 시대, 장소, 인물을 바꿔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연극, 영화, 뮤지컬 등으로 전 세계 수백 편으로 각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라큘라는 괴물을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공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고 공포 장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큘라를 뱀파이어 이야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공포의 시스템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포, 내 안에서 올라오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 그것 또한 공포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 이 세 개가 만나면 이야기는 계속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계속 다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야기의 미래를 읽고 계속 살아남을 이야기를 골라내는 사람, 지영주였고요. 여기는 지영주의 스토리랩 영상이 된 소설입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더 보시고 싶다면 잊지 말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